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허중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JB 트레이를 이용한 모델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처음에 상악 JB 트레이의 실물이며 트레이의 사이즈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장착되지 않을 것입니다. 70도 이상의 물에 일단 담궈 두고요. 1분 미만의 시간 동안 서서히 흰색 부분이 투명해질 것입니다. 완전히 투명해졌을 때 그때가 몰딩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1분간 담궈두면 쉽게 변형이 가능한 성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악궁의 경우 약간 느려주고 작은 악궁의 경우 가위로 잘라주어서 좀 작은 적절한 형태와 사이즈에 맞게끔 트레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잘 젖히고 조심스럽게 상악 구강 내에 장착합니다. 처음엔 들어가지 않던 트레이가 몰딩이 되면서 쉽게 구강 내에 장착되게 됩니다. 구개 부위를 먼저 손가락으로 눌러 트레이를 적합시켜주고 maxillary tuberosity, 바칼 베스티뷴을 순차적으로 손으로 눌려주고 확대하여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 2분 정도 이 과정을 시행하실 수 있고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시저를 이용하여 적당한 형태를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두꺼운 부위나 너무 과연장된 부위는 반드시 이 단계에서 가위를 이용해서 절단해 주시고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면 가위로 잘리지가 않기 때문에 프로스트 컷 덴처바를 이용하여서 적절하게 형태를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연화가 필요하다면 반복적으로 뜨거운 물에 담궈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경우는 제가 상하게 프레이 타입의 실리콘 매트리얼을 이용해서 원스텝 보더 몰딩을 시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트레이의 그런 길이는 적절하게 연장이 되지만 상악의 경우 혹은 화학의 경우 좀 더 확실한 실링을 얻고자 하신다면 실리콘의 트레이 타입을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더 몰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 트레이가 나왔을 때 개인 트레이를 한 번 더 보더 몰딩 하시죠. 그 술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더 쪽에 트레이 타입의 실리콘 머티리얼을 주입하고 다시 구강 내에 넣어줍니다. 길이는 어느 정도 적절히 연장되었기 때문에 보더 부위의 피트니스를 좀 더 향상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이런 보더 몰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칼 베스티블과 특히 라비올 프레늄은 위아래로만 눌리셔야 되고 옆으로 흔드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더 몰딩을 시행을 하고 하악의 턱을 환자에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함으로써 상악 포스트리얼 후방 변연의 경계 부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트레이 어데시브를 바르시고요. 보통 트레이에 구멍을 뚫으셔도 되는데 저는 트레이 어데시브를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 단계에서 저희가 유지력을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실리콘 재료 자체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이렇게 주입을 해서 저희가 인상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어데시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넣고요.
역시 홍상의 방법대로 동일한 방법대로 인상을 체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JB 트레이는 상악은 오픈 마우스 임프레션, 즉 입을 벌리고 인상을 뜨도록 하고요. 하악과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마우스 임프레션, 즉 입을 다물면서 인상을 체득하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악과 같은 경우는 오픈 마우스로 임프레션을 체득하더라도 적절한 유지력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하악과 같은 경우는 클로즈 마우스, 즉 입을 다물고 인상을 떴을 때 보드의 경계 부위가 좀 더 잘 형성되고 유지력이 더 크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이 완성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 인상이 완성되었고 저희가 상악 편악 인상을 뜰 경우 핸들에 팝보우를 끼울 수 있는 홈이 있기 때문에 교합 평면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상악 양쪽 무착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쉽게 부러뜨릴 수 있도록 홈을 파두었습니다. 이렇게 부러뜨린 이유는 인상을 다 체득하였기 때문에 상악과 하악의 입술을 다물고, 즉 입을 다무는 그런 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악의 트레이의 핸들을 쉽게 부러지도록 저희가 V컷을 부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상악이 끝났기 때문에 하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트레이는 처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약 1분 미만으로 담궈 두시면 서서히 이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70도 미만에서는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7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부위의 폴리머가 투명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전히 투명해졌을 때가 적절한 타이밍이고요. 이렇게 투명해지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잘못 만지다가 붙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형태를 먼저 잡아주시고 하악과 같은 경우는 트레이의 핸들이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일단 저희가 환자를 바이트 시켜서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 클로즈 마우스 임프레션을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 핸들을 달아두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지 않던 트레이가 이제 연화된 이후에는 이렇게 완전히 안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리트로몰라 패드 부위를 확장시키고 연장합니다. 그 이후에 통상의 방법대로 보도몰딩 하시고요.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보도몰딩 한다고 생각하셔서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링구얼 쪽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링구얼 폴드 부위, 그 다음에 리트로마일로 하이오이드 포사 부위까지 충분히 연장될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십니다. 한번 연화가 되면 2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집니다. 혹시나 이 과정이 부족하다면 한 번 더 물에 담그셔서 시행하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또 너무 대충 트레이를 연장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트레이가 어느 정도 몰딩이 되었고요. 과도한 부위는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가위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잘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구강 내에 한 번 더 넣어서 풀 시팅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이후에 인상을 체득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버티컬 디멘션, 수직 고경을 잡아야 되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뒤쪽에 리트르몰라 패드 지역이 너무 과연장되거나 두꺼워서 혹은 막실러리 튜버시티 지역이 너무 상하게 막실러리 튜버시티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 특히 콤비네이션 환자의 경우에는 이 부위가 닿여서 완전히 바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먼저 리트로럴 패드 지역이 과연장되었다면은 부분적으로 물에 담궈서 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뒤쪽만 움직이게끔.
그렇게 해서 끼워서 환자를 바이트 시켜보면은 이제는 뒤쪽이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바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너무 과연장되어 있는 리트로몰라 패드 지역에 그런 과연장되어 있는 레진을 시저로 가위로 잘라주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꼭 거쳐주셔야지 적절한 환자의 vertical dimension, 수직 고경을 이용한 close mouse impression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폐구 인상을 체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확인해 보시면 띄우고 환자가 바이트 했을 때 하악의 버티컬 디멘션 로드라고 막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4개의 막대가 어느 정도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피어런스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이 환자의 원래 정해진 수직 고경 버티컬 디멘션보다 만약에 좀 높다면 여기 버티컬 디멘션 로드라고 하는 이 핀 4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핀에는 1mm 간격으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즉 1mm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1mm씩 낮추시면 될 거고 2mm 줄인다고 하면은 2칸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요. 앞쪽 2개의 로드는 5mm가 튀어나와 있고 뒤쪽 2개의 로드는 4mm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4mm의 근거는 뒤쪽에 리트로몰라 패드의 중앙 2분의 1 선을 연결한 점을 트레이에 2분의 1 선을 연결한 점과 평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보더 몰딩 부위는 변형 부위는 크로스트 컷 덴처바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다듬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강내에 넣었을 때 처음에 환자가 예를 들어서 2mm가 높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mm를 커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mm가 낮아진 거죠. 낮아졌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실러리 튜버러시티 쪽과 그다음에 리트럴 패드 쪽이 먼저 닿아서 환자가 바이트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대시를 바르고 하악과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즈 마우스 임프레션을 체득할 것이고 특별히 보도 몰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가정하면서 시작을 한 거고 결국은 바로 최종 인상을 체득합니다. 추가적인 보도 몰딩 없이요. 어드시브를 바르고 벤처 전용의 실리콘 임프레션 매트리얼을 주입하고요. 자, 양쪽에 핸들을 잘 잡으시고 지금은 제가 12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핸들을 앞쪽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혀를 살짝 들게 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혀를 살짝 들게 한 다음에 바이트 시킵니다. 혀를 내린 상태에서 바이트 시켜버리면 링구얼 쪽 프레인지가 정확하게 인기되지 않습니다. 자, 이후에 동일하게 머슬의 주행 방향에 맞춰서 보도 몰딩을 시하시고 링구얼 쪽은 입을 크게 절대 벌리시면 안 되겠죠. 입을 살짝만 벌려서 자, 살짝만 저렇게 벌리고 혀를 살짝 내밀어서 윗입술을 좌우로 할트라고 이렇게 지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다시 담읍니다. 자, 이러한 인상법이 Closed Mouth Impression 테크닉입니다. 즉 폐구 인상법이죠. 원장님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BPS 시스템 같이 입을 다물고 본을 뜨는 자,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을 체득하게 되면 링구얼 쪽이 훨씬 두껍고 깊게 인상이 체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악과 하악 인상이 끝났고요. VD도 버티컬 디멘션도 잡혀 있죠. 자, 아까 폐구 인상을 체득할 때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버티컬 디멘션 로드라는 4개의 봉처럼 생긴 애들을 다듬어서 높이를 잡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CR을 잡으면 되는데요. 저는 알로왁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알로왁스를 지금 실리콘 인상제를 실리콘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알로왁스를 사용함으로써 양쪽으로 혹시나 잘 맞지 않는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을 때
알로악스가 양쪽을 균일하게 눌러주면서 트레이가 재위치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핀에다가 아까 로드라고 그랬죠? 버티컬 디멘션 로드에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끼워지고요. 뭐 왁스로 가지고 다시 성형을 한다든지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이렇게 그 핀에다가 튀어나와 있는 핀에다가 끼우고 바이트를 시키는데요. 살짝 연화를 시킵니다. 알로왁스는 이렇게 홈을 파서 열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고 균일한 열을 전달할 수 있게끔 작은 홈들을 파주고요. 여기에 토치를 이용해 가지고 살짝 알콜 램프를 이용해 살짝 열을 가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자가 CR로 다물게 될 때 버티컬 디멘션이 정해져 있고 그 아까 플라스틱 튀어나와 있는 로드 부위가 더 이상 환자가 바이트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자, 담으세요. CR로 정확하게 침법이나 양손 조작법을 이용해서 다물어 주시면 자, 이때 CR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 원장님들 잘 아시죠? 재현성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주시고 침법이나 침을 누른다든지 양손 조작법을 활용하시더라도 하악위를 너무 후방, 상방으로 밀어넣는 어, 전상방으로 너무 또 밀어넣는 그러한 과도한 힘을 과하지 않도록 조의하시고 환자분이 편하게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시야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개발했던 JV4를 이용한 JV4를 이용한 보디가치 트레이싱을 추가로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VD와 CR을 잡았으니 이제는 교합평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팝보우 시스템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팝보우 시스템을 자, 상순, 윗입술, 레스트 포지션 상에서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윗입술의 위치에 맞게끔 붙여줍니다. 지금은 제가 마네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데요. 입술이 상순에 위치하는 그 지역에 딱 상순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좌우에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정중선을 맞춰줍니다. 자, 앞쪽에 팝보우는 동공간선과 평행해야 되며, 옆에 있는 팝암은 캠퍼스 라인과 평행하게 맞춰줍니다. 잘 아시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기공사 선생님들이 쉽게 교합평면을 찾을 수 있고, 그 교합평면에 맞춰서 이미 마운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순의 위치를 가르쳐 준다는, 지시해 준다는 생각으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중선, 동공간선과 평행하게, 그리고 캠퍼스 라인과 평행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JB 트레이와 팝볼을 이용한 원 스텝 임프레션 테이킹입니다. 상하악의 파이널 임프레션, 보도 몰딩을 동반한 파이널 임프레션, 버티컬 디멘션, CR 레코딩, 오클루전 플레인 디텍션, 어퍼 립 포지션 등 모든 정보를 다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인트로럴 스캐너를 가지고 계시다면 혹은 디지털 덴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상악과 하악을 나누어서 이 JB 트레이의 내면을 스캔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강내를 바로 다이렉트로 스캔할 수 있지만 우리가 functional impression, selective pressure impression 혹은 기능 인상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것을 인상을 뜨기 위해서는 일단 잘 맞는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이용해서 JB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 체득한 내면을 스캔하시는 것이 속도도 훨씬 빠르고 적합도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악을 인상 체득하고요. 이때 바이트를 위해서 양쪽 옆쪽을 살짝 같이 인상을 체득해 줍니다. 하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상악을 인상을 뜹니다. 보통 트리오스나 프라임 스캐너 같이 고급 사양의 스캐너들은 무치악 인상이 상당히 잘 떠집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사양에 따라서 이것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사양을 확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악을 떴고요. 하악 떴고 상악 떴고 자, 그 다음에
사각을 뜨실 때 이 팝보까지 같이 떠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교합 평면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정보 전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바이트를 체득하는데 저는 지금 트리오스 4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측과 좌측에 한 번씩 사이드를 훑어주면 스캔을 해주면 이렇게 사각과 하악이 자동 정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도요. 교합을 바이트 2를 잡아서 바이트 2를 다시 스캔을 하면 이렇게 스캔이 되게 정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모든 정보를 체득하고 인상까지 스캔을 해서 기공소로 보내실 수가 있고요. 기공소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덴처를 디자인하거나 컨벤셔널 덴처, 트레디셔널 덴처를 랩에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 왁스 덴처를 한 번 더 검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왁스 덴처를 통해서 적절한 립 서포트, 전치부의 위치, 구치부의 교합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한 다음에 완성하시는 것이 좋겠고 템포럴을 만드신다면은 바로 다음에 템포럴을 완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